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들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국경 통제를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에 봉쇄령을 내린 포르투갈 정부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환자 비율이 현재 20%에서 60%까지 급증할 수 있다며 현지 시간 22일부터 2주 동안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등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고 특히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 이미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또다시 감염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기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역당국도 이 남아공발 바이러스에 대한 자체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배양 실험을 시작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 3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20개국 이상에 퍼져 있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50% 정도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 등의 연구 결과 기존 완치자의 혈청에 들어있는 중화항체로도 이 바이러스는 무력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백신의 효과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은 확진자의 회복기 혈청을 대상으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능력을 연구한 결과 일부 환자 혈청에서 방어 능력이 무력화된 것이 관찰된. 긴장한 우리 방역 당국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역과 효과적인 치료제 개발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방역 당국은 조만간 변이 바이러스를 배양해 실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실험 결과를 확인하기까지는 2, 3주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18명입니다. 영국발 감염자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남아공발 감염자가 2명, 브라질발 감염자가 1명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중국에서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남부 지역은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하이, 광둥성에 이어 수도 베이징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덮쳤습니다. 2例确诊病例病毒为英国发现的新冠病毒变异株。 感染来源初步判断为境外输入。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남부 지역은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도로에 펜스를 세워 차량 통행을 막고 일대 지하철역도 모두 폐쇄했습니다.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작은 가게마저 전부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에겐 식품이 배급됐습니다. 有疫情的已经是封闭管理了。我们这边小区附近的小区全部核酸检测。 政府我觉得反应还挺快的。 경로도 알 수 없는 확산,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说那个反正就也是害怕感染，但这个地区好长时间挺稳定的，就是3、4天前，反正不出去了也出不去。 베이징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따신구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추정되는 시내 중심의 쇼핑몰도 연쇄적으로 폐쇄됐습니다. 특히 감염 지역이 중국 최대 규모인 따신공항 근처라는 점에서 바이러스 확산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도시 상하이도 비상입니다. 시내 중심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在对医院相关人员开展新冠病毒核酸例行检测中，发现有一份10人混检的样本检测结果。 주변 거리 전체가 완전히 봉쇄됐고 방역 요원들이 일대를 에워쌌습니다. 중국 당국은 어제 하루 본토 신규 확진자만 126명,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지금까지 1,50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인도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 회사인 인도 혈청연구소가 백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건물을 추가로 짓다가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공장 관계자는 가동 가능한 다른 설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백신 생산량을 늘리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인 인도 혈청연구소에 짓고 있는 신축 공장입니다. 소방차와 국가재난대응군 등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고 불길은 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잔해 속에서 5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6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희생자들은 건설 노동자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선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가동 중인 설비에는 불길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다르 푸나왈라 최고 경영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신 생산에는 손실이 없을 것이라며 가동할 수 있는 다른 설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생산량을 늘리는 데는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도 혈청연구소는 올해 안에 백신 10억 회 접종분을 생산하기로 아스트라제네카사와 계약된 상태입니다. 이미 5천만 접종분을 생산한 이 업체는 3월까지 1억 회 규모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도 해마다 15억 접종분 규모의 각종 백신을 생산해왔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복제약 수출국이자 세계 백신 생산의 60%가량을 맡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이틀째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코로나19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최고 수준의 보안과 경계태세를 유지했던 워싱턴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높은 철제 펜스로 완전히 막혀 있었던 워싱턴의 봉쇄는 어느 정도 이제 풀렸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지금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도 일부 지역은 교통이 좀 통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10km 정도 되는 내셔널몰과 의회 주변을 꽁꽁 감쌌던 철제 펜스와 콘크리트 바리케이트는 이제 현장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이 설치돼 있어서요. 관계 당국에서는 이를 모두 치우는데 36시간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당한 숫자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주 방위군과 경찰 병력들이 조금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취임식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주 방위군 2만 5천 명 중 6천 명 정도는 한동안 이곳에 남아 있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6일 폭동이 있었던 의사당에서는 검문을 강화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취임식은 끝났지만 워싱턴이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취임식 당일에도 여러 건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고요? 예. 어제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파리 기후협약과 세계보건기구 WHO에 복귀를 하고 또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그 밖에도 경제대책, 또 인종평등, 이민 문제 등 앞으로 주제별로 정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앞으로 열흘간 서명을 할 행정조치가 53건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대책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Our national plan launches a full-scale wartime effort to address the supply shortages by ramping up production and protective equipment, syringes, needles, you name it. 네, 그만큼 미국의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겠죠? 예, 존스 홉킨스대에 따르면 취임식이었던 20일 기준으로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4,377명이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하루 수치인데요. 누적 사망자 수는 4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음 달 13일까지 10만 명이 더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NN은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에 들어가 보니 코로나19와 관련한 이전 정부,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너무 없어서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권고사항이었던 입국 시 외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 입국 시 자가격리를 의무로 바꾸고 또 도착해서뿐 아니라 비행기를 출발하기 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새 내각에 대한 인준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외 정책 방향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앞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죠.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도 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답변서를 냈는데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맞서기 위한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불법 보조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는 겁니다. 또 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서두르진 않겠다고 해서요. 당장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트럼프가 탈퇴했던 TPP에 복귀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버스에서 승객이 내리다가 긴 패딩 점퍼가 문에 끼어서 끌려가다 사망한 사고, 시민들의 충격이 컸습니다. 요즘 날씨에 긴 점퍼 입는 경우도 많고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문이 닫힐 때 뭔가 감지가 되면 센서가 작동하긴 하는데 옷이 낄 때는 아닙니다. 이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다 내리고 진짜 그냥 아슬아슬하게 문을 그냥 확 닫아버리시고 가까스로 내리고 바로 닫힌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버스 뒷문에 옷이 끼어 숨진 승객 소식에 시민들은 비슷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를 미리 준비한 버스에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승객이 버스에서 내린 뒤에 이렇게 몸이 끼면 곧바로 경고음이 울리고 문이 열립니다. 딱딱한 물체가 이걸 눌렀을 때 감지를 하면은 타임 딜레이로 전달해가지고 다시 문이 열리는. 하지만 옷이 끼면 다릅니다. 문이 그대로 닫혀버리고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뒷문에 설치된 공기 압력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힘이 닿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비밀은 2.5cm에 있습니다. 버스 뒷문은 두께 2.5cm 이상의 압력을 가해야 문이 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옷은 이보다 얇습니다. 문이 안 열린 이유입니다. 그럼 그보다 더 작은 압력으로 문이 열리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얇게 설정했을 때는 또 문이 열었다가 에러가 발생해요. 대한민국 버스가 다 똑같죠. 네, 지금 시스템은. 일반 버스 뒷문 계단엔 정강이 높이에 센서가 있어 승객이 내릴 때 감지합니다. 하지만 문 위쪽에 옷 소매가 낀 경우엔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운전자가 문을 닫은 뒤에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1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폭탄 테러가 났는데요. 당국은 재기를 노리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가 벌인 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라크를 처음으로 찾을 예정인데요. 이번 테러에 대해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시장 노점들이 늘어선 거리 곳곳에 선명한 핏자국들이 있습니다. 진열대 위에 있던 옷가지들은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이라크 바그다드 중심부 발 얄샤르키 지역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테러범이 시장 한복판에서 첫 번째 폭발물을 터뜨린 뒤에 곧이어서 두 번째 폭탄도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والله استاذ جاي هنا هالبسطيه احنا اجا وقع هنا قام يصيح اخ بطنه طق ساحق مدري شعال بيده. 현재까지 최소 30여 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테러 배후를 자처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라크 군 당국을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الاسلوب واضح والعدو واضح بالتاكيد على بحسب علمي لم يصدر لحد الان او لم اطلع لحد الان على تصريح هي التي تقف وراء هذا الحادث المجرم. 2014년 이라크 국토의 3분의 1을 점령한 IS는 한때 바그다드 외곽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이후 이라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지원을 받아서 2017년 말에 IS를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3월 IS는 최후 거점이었던 시리아 바구주가 함락된 뒤에 공식 패망했지만 IS 잔당들은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재기를 노리며 이들 지역에서 테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3월 사상 처음으로 이라크를 방문할 예정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테러에 대해서 야만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